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또 엄청난 통계가 발표가 됐죠. 지금 소득 5분위 중에서 그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17.7%가 감소를 했고, 최상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어요. 10.4%. 결국에는 지금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한 자료네요. 이거는 15년 만에 지금 역대급 양극화 기록이라고 하고요. 15년이면 거의 뭐 2003, 4, 5년 이때쯤 될 테니까 아마도 카드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노무현 정권 초기 때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료 굉장히 우울한 자료예요. 지금 우리나라 하위 계층들이 얼마나 지금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단한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상위 계층들은 지금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감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오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건대 최백은 교수가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자신만의 논리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들어봤는데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구석들이 좀 있어요. 이 아저씨 주장은 왼쪽에 나와 있듯이 양극화는 인구 변동과 제조업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다.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가 줄면서 자영업이 줄다 보니 일어난 문제.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무적카드네요. 2014년부터 위기가 시작됐다. 전 정부 탓이죠. 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이 반작용 논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흐르는데, 요약하자면 최저임금과 저소득층 소득 관소는 관계가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우선은 첫 번째 저소득 하위 20%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들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일자리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 첫 번째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들이 지금 위기잖아요. 이 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감소했다.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니까 자영업도 줄어든 거고, 이래서 소득이 다 감소하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조업의 감소, 그리고 도소매 서비스업 이쪽에 고용이 크게 감소를 한 것이 임금 인상 이후로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 구조적 지난 정권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양비론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운 교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반면에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우리 장하성 군, 이 아저씨의 재산은 어제 신고가 나왔죠. 기존의 93억에서 104억 원으로 11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아주 자기 소득만 열심히 성장시키고 갔습니다. 본인 임금과 기타 토지 건물 시세가 상승해서 전체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진짜 이 아저씨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명치를 굉장히 세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합니다. 오늘 이런 좌파들의 급진적인 아니면 이상적인 자신들만의 실험적 정치 활동들이 국민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들을 주었는지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영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올해 알바를 구하면서, 물론 작년부터 조금씩 일어났던 일인데, 40세 이상 또는 주부, 그리고 약간의 불편한 몸들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 등등등, 기존에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일하지 않았거나 하는 식의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았어야 되는 가장 최빈층에 속했던 그분들이 오히려 다 일자리를 잃고 해고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왜 좌파들은 그걸 가리는 데 급급할까요? 본인의 실수와 과실을 인정하는 데서 문제 해결을 출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잘했고 무슨 일만 터지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들을 지지하는 여러분, 피해는 본인들이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상승은 최하위 계층을 더욱더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기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하늘을 가리고 있죠. 언제까지 갈지 정말 답답한데요. 지지층들이, 지금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마 이 고통들이 계속해서 전가될 겁니다. 지금은 하위 20%로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서민층, 중산층, 결국에는 최고소득층과 정치 지도자들 외에 나머지 계층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좀 이야기를 돌려서요. 여러분, 끔찍한 총기 살인마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 나간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짓고 누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까요? 뭐 당연히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른 총기 살인마가 훨씬 더 그 강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오늘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뭐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국민 전체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이렇게 누가 버린 쓰레기를 뒤져서 썩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 이 상황들 모두 아실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인 마두로는 결국 저 터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테이크 집에서 고기를 사 먹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리지 않나, 이런 추태를 벌이는 바람에 지금 거의 내전 양상까지 가고 있죠. 베네수엘라는 거의 나라가 무정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좌파들 지도자들의 그 전형적인 일면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좌파의 참 면목이에요. 자, 베네수엘라의 자살률을 좀 볼까요? 2014년에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2.6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살률이 낮은 국가였어요. 근데 작년 2018년 10만 명당 자살률이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몇 배인가요? 베네수엘라 인구가 대략 4천만 명이 좀 안 되는데 1년에 거의 6천 명이 죽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살로. 엄청난 자살자들이 증가한 거죠. 자, 이야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앞에 끔찍한 총기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민 6,100명을 죽이는 지도자가 있고요. 어느 사람이 더 끔찍한 살인마일까요? 그리고 어느 누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이 일은 베네수엘라의만의 일은 아니에요. 오늘 통계자료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1년에 거의 6천 명이 죽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살로. 엄청난 자살자들이 증가한 거죠. 자, 이야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앞에 끔찍한 총기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민 6,100명을 죽이는 지도자가 있고요. 어느 사람이 더 끔찍한 살인마일까요? 그리고 어느 누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이 일은 베네수엘라의만의 일은 아니에요. 오늘 통계자료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마두로와 같은, 문재인과 같은 인간들을 다시 대통령에 뽑았을 때 우린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 고통 누구한테 가나요? 본인들만 고통받으면 저는 관계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까지 이 큰 고통과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세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비틀어지고 음모론적인 사고관에서 빠져서 좌파들과 함께 좌파들을 지지하게 되면은 명확한 현실을 눈앞에서 놓치게 될 거예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바른 심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매년 국민 6,100명을 죽이는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는 끝까지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베네수엘라 관련 이야기를 예전 영상에서 한번 올렸더니 어떤 분이 아니 왜 자꾸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냐, 우리랑 관계도 없는데 라고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던데, 베네수엘라는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 전이죠.
그리고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였어요.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같은 좌파 언론들이 아주 사회주의 롤모델로서 가장 성공적 모델이라고 치켜 세우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 도입을 계속해서 희망하던 그런 국가였고요. 좌파들은 항상 무상복지를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비교 사례로 10여 년 전에부터 베네수엘라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베네수엘라가 왜 도대체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이냐, 비교 대상이냐 이러고 있죠.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인간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긴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좌파가 안 됐겠죠. 네, 감사합니다.